고르고 세 자매 중 막내인 메두사는 두 언니와는 달리 매우 아름다운 외모와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가졌는데 자신의 미모, 특히 머리카락이 아테나보다 아름답다고 자랑하다가 흉측한 외모의 괴물로 변하는 벌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가장 유명하다. 하지만 이는 후대의 작가들이 첨가한 이야기로 초창기 그리스 시인들은 단순히 강대한 존재 내지는 괴물로 묘사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연인 사이였다는 언급이 짧게나마 나온다. 이 전승에서 메두사는 포세이돈에게 강간당하거나 아테나의 저주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는 메두사에 대해 약간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메두사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설 정도로 관능적인 미녀였는데 특히 머리카락이 아주 매혹적이었으며 미네르바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무녀였다. 그런데 그녀의 아름다움과 새끼에 취한 넵투누스 포세이돈과 그녀를 강간했다고 한다. 이것이 처녀 신인 아테나에게는 엄청난 신성 모독이었지만 강대한 힘을 가진 포세이돈에겐 반기를 들 수 없어 아테나는 메두사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결국 그녀의 머리를 본 순간 돌이 되어버리는 눈과 뱀으로 된 머리카락을 가진 괴물이 된다. 다만 이 전승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로 오비디우스 이전의 고대 전승에서 메두사의 강간 괴물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저주를 받은 후에는 아무도 못 오는 곳으로 언니들과 같이 은둔하지만 결국 영웅 페르세우스에게 목이 잘려 죽었다. 메두사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다에 떨어지자 거품이 일고 그 거품에서 페가수스와 크리사오르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포세이돈이 본래 지진과 말의 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메두사와 포세이돈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전승과 함께 페가수스가 포세이돈의 지배하에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될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922년에 메두사의 머리데스 에미디 USENHAUPT라는 제목의 짧은 에세이를 쓴 적이 있다. 이 에세이에서 프로이트는 메두사의 공포가 거세, 브란케스트레이션 앵자이어티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는데 남자아이가 성인 여성의 성기를 보고 남성기가 없다는 것에서 느끼는 공포라 해석했다. 만화나 영화 등에서 메두사의 능력은 주로 눈이 빛나면서 상대를 돌로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마법 또는 마법의 능력을 지닌 눈 등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메두사의 이러한 능력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공포로 인해 몸이 굳은 것과 같은 현상을 메두사라는 캐릭터로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인 괴물 메두사를 마주치고 그 모습에 공포에 질려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굳게 되고 아예 돌로 변해버린다는 식인데 메두사라는 캐릭터를 묘사하기에는 이런 표현보다 마치 마법의 능력 같은 표현이 더 효과적인 셈이다. 위 능력을 좋게 표현해서 마주치면 돌처럼 굳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틀린 것만도 아닌 게 다른 문헌에서도 석화의 눈은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눈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원래 메두사는 괴물이 되기 전에는 미인이었다는 것은 거의 모든 문헌의 공통점이다. 대중매체에서 메두사가 하체는 뱀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활을 무기로 쓰는 걸로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1981년에 나온 고전 판타지 영화 타이탄의 멸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D&D나 히어로즈 시리즈 같은 게임에서는 메두사가 석화 능력 외에 보조 무기로 활과 화살을 쓴다. 이 영화는 2010년에 리메이크됐는데 해당 작품에서도 하체가 뱀이고 활과 화살을 쓰는 메두사를 볼 수 있다.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에서는 신화의 메두사와 달리 남자만 시선의 석화 저주에 걸린다. 장님인 신봉사와 맺어져 청이의 새어머니가 되었다. 메칸더 V, 피닉스킹, 지구용사 벡터맨 등을 비롯한 여러 애니메이션, 특촬물에서 메두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한결같이 출중한 미모를 가진 여성, 악당 캐릭터가 다수 있다 보니 주로 남자 중고등학교에서 거칠지만 섹시한 스타일의 여교사들이
메두사라는 별명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용 서적이나 각색본에선 메두사가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라 오만하게도 자신의 미모가 아테나 여신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거나 포세이돈과 몰래 아테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눴다는 식으로 메두사에게 내려진 저주와 비극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홍은영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원래는 초록색 머리카락의 미녀였지만 자신이 아테나만큼 아름답다고 자만했고 아테나의 신전에서 포세이돈과 데이트하다가 아테나에게 찍혀 뱀머리 괴물로 변한다. 그리고 메두사는 자다가 페르세우스에게 기습당해서 죽는 것으로 나온다. 애니판인 올림포스 가디언에선 만화 내용처럼 아테나한테 찍혀 뱀머리 괴물이 되는 건 동일하다. 하지만 자다가 일어나 페르세우스와 시빌로 대결하는 전개가 추가됐는데 자신의 뱀머리로 페르세우스를 감아 죄다가 결국엔 살해당한다. 38화에서 메두사의 과거사를 더 자세히 풀었는데 괴물이 되기 전 메두사의 악행을 강조했다. 악행이 비록 오해에서 시작됐으나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가령 아무 죄 없는 아테네 시민들이 아테나를 원망하고 포세이돈을 따르게 하려고 자기 언니들을 사주해서 도시 곳곳에 손상을 주고 괴롭혔기 때문에 메두사에 의해 엉망이 된 도시를 보며 이를 갈던 아테나는 포세이돈의 설득으로 자신의 신전에 사과하러 온 메두사가 포세이돈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용서를 빈 후 사랑의 키스를 하려고 하자 자신의 신전에서 이런 짓을 한 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포세이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괴물로 만들어버린다. 해당 과거 회상이 끝난 뒤 소소한 개그 장면이 있는데 포세이돈이 메두사가 보고 싶다고 징징대자 아테나가 자신의 방패에 있는 메두사의 잘린 머리를 보여주면서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한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퇴치하러 갈 때 헤르메스와 아테나 그리고 여러 신들이 검과 방패, 가방, 모자, 신발을 대가 없이 제공했다. 이 각각의 아이템들은 모두 특수한 능력이 부여된 장비였으며 페르세우스가 무서운 메두사를 쓰러뜨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신들이 메두사를 미워했다기보다는 그냥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쓰러뜨리고 영웅이 될 운명을 가진 자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원래 그리스 신화라는 게 운명론적인 면이 있다. 페가수스는 단순히 포세이돈의 아이라는 이야기 말고도 메두사의 환생으로서 나중에 포세이돈이 안전하게 별자리로 만들어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후 메두사의 목은 페르세우스가 피네우스와 폴리덱테스를 돌로 만들어버리는 데에 쓰였다가 아테나에게 바쳐 그녀의 방패 아이기스에 장식된다. 이 전승에 따라 고대 그리스의 방패 유물 중에는 메두사의 머리가 부조로 새겨진 것이 많이 있다. 메두사의 머리는 아테나의 아이기스에 붙어있는 것 외에도 종종 신전 등에 장식되곤 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보호자 GUARDIANPROTECTRESS인 것을 보면 처음에는 후대의 가고일처럼 건물이나 개인을 보호하는 부적의 의미로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잘린 머리에서 시작해서 그 귀중한 머리를 구해오는 페르세우스의 이야기가 생기고 다시 고르고 자매들의 설정이 붙었다는 것. 물론 이는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은 시대의 일이므로 순전히 이름을 바탕으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 참고로 메두사가 원래 여신이었다는 설의 근거 중에도 메두사의 이름을 보호자가 아닌 지배자 혹은 여왕이라고 해석하는 데서 온 추측도 있다. 후대에 내려오면 메두사의 머리 장식이 더욱 단순화되어 푸른 눈 모양으로만 남게 된다. 대략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이후인 6세 기경부터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유리를 긴 막대 모양으로 뽑아내고 이것을 적절하게 사람 얼굴 모습으로 만든 다음 유리가 아직 연할 때 칼로 썰어서 대량으로 만들던 메두사 부적이 우상 숭배에 부정적인 교회의 지시와 제작 공정의 단순화를 이유로 더욱 더 단순화된 것이다. 이것이 현재 그리스와 터키에 널리 퍼져 있는 청색 유리로 만든 부적인 악마의 눈, 나자 BONCUU의 원형이다. 나중에 튀르크인들도 이 풍습을 받아들여 오늘날에는
터키의 상징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리스에서 온 풍습이다. 농경과 연관지은 전설에서는 메두사를 가뭄의 권화라고 보았다. 그녀가 죽으면서 비와 황금빛 곡식이 태어나는 것으로 기근이 끝났다는 해석. 포세이돈이 메두사를 유혹하려 할 때 꽃이 가득 피어난 섬으로 오게끔 했는데 이 섬은 그 꽃의 이름을 따서 키스테네 KISTHEN이라 불렸다.